네, 자, 오늘 내용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오늘 문법 부분에서는 조사 파트를 살펴봤는데요. 어떤 경우에 동태조사를 써야 되고 쓰면 안 되는지 이제 규칙과 예외를 묶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연동문의 첫 번째 동사 뒤에는 러를 쓸 수 없는데 이게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때는 가능하다. 이제 묶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란 통주어 나타낼 때 러를 써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상시성 동작이다. 그러면 또 쓸 수 없고 웨이빈을 가지고 올 때 쓸 수 없는데 얘가 만약에 찌엔빈 동치라면 뒷빈을 가져오고 이게 어떠한 과정 경과를 거쳐서 나타나는 거면 쓸 수 있고 메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러를 못 쓰는데 실향사 메이 동사 목적어 러의 구문에서 어기조사 러를 같이 겸용할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기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찔레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술문에는 더가 쓰이는데 보통 확정적인 어기. 그 다음에 비에 셔머셔멀러 기사문에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에는 너, 바, 마 이런 거 쓰일 수 있는데 너는 특지문에, 마와 바는 12문에. 근데 똑같은 12문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쓰게 되면 의문의 어기를 바를 쓰게 되면은 이제 추측의 어기를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아는 주로 감탄문에서 쓰여서 감탄, 찬탄, 이제 과장의 어기를 나타내게 되고 빨러베이 같은 경우는 진술문에 쓰여가지고 좀 더 이제 이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지 뭐. 좀 이런 이제 그 어기를 특정한 어기를 나타내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어기조사와 동태조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기조사를 안 쓰면 이제 그런 일상적인 의미인데 어기조사를 쓰면 변화의 어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 아이허 카페 하면 그냥 이거는 일상적인 거예요. 커피를 좋아한다 하지만 아이허 카페일러 한 순간 좋아하게 되었다. 변화를 나타내게 되고 슈엘러 양예한위 하면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의미 없이 그냥 2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한 건데 슈엘러 양예한위러 하는 순간 이제 2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했다. 2년째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그다음에 昨天上午买了의 중점은 마이에 있는데 昨天上午买的 했을 때 이 문장의 중점은 昨天上午에 있다. 그리고 시더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강조를 해준 데 반해서 얘는 수러를 강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콰레이 현상 이 부분 봤을 때 이런 다품사 현상의 원인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겸유와 동음을 비교할 수 있고 활용과 차용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겸유 같은 경우와 동음을 비교할 때의 특징은 의미상에 있어서 서로 이제 이오메올리엔시인지 요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활용하고 차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시적인지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았는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품사 의미 이런 판단 기준 요거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다. 그리고 어휘에서는 우리가 다음자 같이 살펴봤는데요. 다음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다음자와 동음 이독사와의 관계를 우리가 비교를 해봤죠. 이 세 개의 차이점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다음자에 대해서는 두 什么时表示什么意思是什么词性비로 이 구조로 해가지고 그래서 장장 다음에 이거 각각의 상용되는 다음사에 해당 도금별 뜻과 품사와 예제 단어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과교육학 부분에서 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장 부호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문장 부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을 좀 중국에만 있거나 우리나라는 사용 용례가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을 같이 구별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우리나라는 온점을 찍는데 중국은 이런 취하오 이제 찍는다던가 그 다음에 똑같은 휴지를 나타내는 것도 우리는 이런 또하오 하나만 쓰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뚠하오, 또하오, 펀하오로 구분해서 쓴다던가 그 다음에 이런 포셔하오는 우리나라에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단어나 구는 따닌 하오를 쓰고 문장에만 슈왕인 하오를 쓰는데 중국어는 거의 구분 없이 다 슈왕인 하오를 쓴다. 이런 차이점에 이제 더 부각해가지고 비교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 그런 격식에 있어서
배우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 정운치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을 찾습니다. 짜오링치시, 이런 제목도 알아두셔야 되고 각각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정운치시는 나의 정보,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희망 정보. 그리고 이제 짜오링 지시 같은 경우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습득했는가, 내용물은 무엇인가, 어떻게 찾아가라, 이런 필요 정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때 상용되는 표현 같은 것들 이제 봤었어요.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학개론에서는 위 파트를 봤는데요. 일단 음소와 의미의 개념을 구별하고 의미를 기납하는 두 가지 원칙. 아까 또일린 위엔자와 후보 펀프. 근데 그 후보 펀프 가운데서 결정이 되는 게 인웨이 BNT라고 했고 아의 대표적인 네 개의 의미 변체의 출현 조건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전설음 앞에서 그러니까 뒤에 전설음이 왔을 때는 전설 아. 그리고 뒤에 후설음이 왔을 때는 후설 아. 운미로 쓰였을 때는 중설 아. 이랑 은 혹은 위랑 은 사이에서는 에 이렇게 난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견표 현상과 의미 변체로 구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견표는 이라고 하는 이제 한어 병음 자모로 세 개의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치시 뒤에서는 지치스르, 지치스 뒤에서는 각각 다른 이 은데 한어 병음에서는 다 똑같은 이로 표기가 된다. 근데 그 중에 의미 이는 다시 이 세 개의 의미 변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영성모일 때 운복, 비영성모 운두일 때, 그 다음에 운미일 때, 요 조건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근체시에서 근체시와 고체시를 비교를 할 때, 물론 고체시 중에서도 5원 8구에 아분이 되어 있고, 대구까지도 되어 있는 고체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평칙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두보의 작품이라도 망학 같은 경우에는 평칙의 배열이 맞지 않고 측성운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체시가 되고 춘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성운으로 아분이 됐고 이제 그 대구나 평칙의 배열이 모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근체시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보의 춘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출이 안 됐는데 기출 가능성이 높은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꼭 봐두도록 하시고, 그래서 각각의 주제도 이제 애국 정신, 뭐 그런 애국 관련된 제재로 같이 묶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그 두보에 대한 이 분석,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문학 부분에서 전쟁 시기 문익의 논쟁 중에서 풍자와 폭로, 폭로와 풍자 논쟁 중요하다. 그래서 풍자와 폭로 논쟁을 일으켰던 것은 화웨이 신성의 출간이다. 그리고 이것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풍자와 폭로가 항전에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진정한 애정이 있어야 풍자 폭로가 가능하다. 근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이 대중선동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대중선동이라는 이런 것에 유리한 문학만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양측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풍자 폭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네, 이것으로 7강 정리를 마치겠습니다.